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의 김광현 사장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 아주경제신문 오피니언면에 정치경제부 이경태 기자가 글리버 김동연 카누를 만들 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요. 이 기자는 현재 세종시에 있는 관계로 이 기자의 상사이자 데스크인 김태균 정치경제부장과 이걸과 관련된 몇 가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정경부장 김태균입니다. 이 기자의 칼럼 주 내용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 소설이자 모험 또는 사회 풍자 소설인 조너선 스위프트의 글리브 연기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아주 좋아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글리브 연기는 알고 보면 모험 소설이라기보다 인간 행태와 사회 행태를 신랄히 비꼬는 사회 풍자 소설이다. 경제와 사회를 빗들어 보는 김동연 부총리의 시선도 이 책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게 그 책에 들어 있습니다. 또 최근의 암울한 경제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곧 경질된다고 하고 청와대의 알력설 때문에 야권에서는 은근히 거의 정치적 행보를 기대한다 이런 말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 기자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 한국 사회가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선장이 되어주는 그런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확한 비유인지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리기도 하지만 아무튼 현 정부와 갈등을 벌였다고 해서 야권이나 야당이나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우리 김 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한 30년 전 재정경제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출입기자 시절부터 김동연 부총리를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 당시 그는 사무관이어서 우리 출입기자들과의 접촉은 별로 없었지만은 조용하고 모범적인 사무관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금처럼 반기를 들고 대들고 할 그럴 만한 분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또 전직 경제부총리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과거의 부총리들은 김대중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김영삼 정부든 정권 핵심부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특히 이런 선심성 예산을 좀 과감히 늘려달라거나 하면 그런 부당한 압력을 가해오면 자기 직을 걸고 과감히 다 거부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김동연은 통 끌어질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질질 끌려가고만 있는 것 같아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여튼 김동연 부총리가 장하성 정책실장과 정책 노선을 두고 논쟁하는 건 여러 차례 봤는데 이걸 두고 현 정부의 정면으로 대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김부장이 보실 때는? 제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네, 어차피 이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합의의 과정 이런 것들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개석상이나 비공개석상에서 어떤 관점을 놓고 시각을 놓고 서로 간에 논쟁은 좀 있을 수 있어도 그게 어떤 대단히 큰 갈등 관계로 부각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보고도 그래요. 갈등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 특성이나 이런 거 볼 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끼어있다 그냥 경질되는 모습 같은데. 네, 그건 일부분 조금 청와대 내부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외부에서도 좀 나왔던 얘기인데 근데 이게 김동연 부총리의 성격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분이 사실 일벌레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실무형으로 열심히 하는 분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부에서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앞에서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뉴스를 들으니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후임에 내정된다고 하던데 홍남기는 어떤 인물인가요? 홍남기 씨 역시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소위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 관련해 가지고 거시 전문가, 미시 전문가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청와대에서도 그걸 가지고 굉장히 이번 인사를 놓고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시 전문가로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는 윤정원 수석을 경제부총리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미시 전문가인 콩남기 그 국무조정실장을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했던 모양인데요. 콩남기 실장은 그 미시 전문가이면서도 예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지나 분배 이런 차원에서 어떤 예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홍남기 조정실장이 낙점이 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홍남기 조정실장도 저 경제기획원 출신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경부에서 주로 오래 계셨는데 예산도 했지만 거시 정책을 안 한 모양이죠. 거시 정책 뭐 하긴 했는데 주 이제 주특기는 아니고 본인의 이제 전공은 이제 미시 예산부 부분이죠. 예산 주로 예산을 하구나. 그 제가 알기로는 홍남기 저 실장도 컬러로 보면 김동연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무난한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경제정책 노선을 두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거기에 또 경제수석 비서관도 있고 여기에 경제부총리 이 세 사람이 항상 그 뭐 이렇게 삼각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투트랙이니 쓰리트랙이니 이런 용어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옛날 알던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 한 사람한테 정권을 주고 나머지 청와대 사람들은 조용히 대통령 보좌만 하는 게 정석 아닌가요, 원래? 사실 그 다들 아시다시피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 경제가 좀 좋았다. 물론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양면은 있지만 그 당시에 경제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는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경제 수장하게 모든 정권을 위임했다.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그런 좀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봐도 경제부총리에게 정권을 주는 게 투트랙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냥 조용히 대통령을 보좌하면 되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지금까지 그 김동연 부총리와 청와대 간의 뭐 굳이 갈등이 있었다면 주로 소득 주도 성장 노선이나 또는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압박, 그리고 최저임금제,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제, 그리고 지나친 친노조 정책 이런 걸 놓고 그 약간의 저 서로 의견 대립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홍남기 실장이 온다고 해서 이런 갈등이 해소될까요? 그렇게 크게 갈등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차기 정책실장도 어차피 그 바뀔 지금 예정으로 돼 그동안에 뭐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어떤 갈등, 뭐 논란 이런 들이 많았는데 두 분이 모두 다 이제 교체가 되는 시점인데 다만 조금 긍정적인 것으로 보면 청와대의 최근 경제에 대한 기류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기살리기라든가 규제 혁신 뭐 이런 쪽에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정부의 실물 부처, 예를 들어 산업부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기존의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장관으로 등용이 되고 있고요. 임종석 실장도 최근에 이제 그 민노총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좀 비판적인 얘기들을 좀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약간의 이제 정책 노선 변경이나 주안점을 두는 이 방점을 두는 분야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그럼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뭐 소득주 성장은 어차피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든 경제학자라든가 전문가들도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다만 너무 급격하게 우리 사회의 현실을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급박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많이 논란을 좀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소득주 성장이 지금 제대로 실행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실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것은 그것이 파괴력이 크고 경제 현실이 조금 반영이 좀 덜 됐기 때문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속도 조절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공정 경제라든가 소득 주도 이런 걸 하면서 혁신 성장, 혁신 성장에 따지고 보면 친기업, 친시장 이런 정책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건데 두 개를 동시에 양립해가면서 했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한쪽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한쪽이 너무 부각된 나머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그렇지 않아도 국내외 경제 전망이 이렇게 앞으로는 어둡고 또 복잡하고 그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은데 앞으로도 하여튼 경제 정책 노선을 두고 좀 갈등을 벌인다든가 아니면 현 정부의 그 경제 정책 노선을 가지고 죽어도 못 버리겠다 이런 건 좀 많은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양립은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것 같지 않죠? 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어디다 주안점을 두냐, 방점을 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워낙 세계 경제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성장면에다가 조금 더 방점을 둬야 되는 내년에는 특히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홍남기 실장이 뭐 정식으로 부총리가 되는 것 같은데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청와대와의 또 정책시장과의 서로 이제 조정도 잘 하고 서로 잘 물밑 조정도 해가지고 협의가, 모든 게 매끄럽게 잘 흘러가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